안녕하세요. 장담원 미래스탁의 박시장입니다. 6월 28일 증시 마감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2797.82포인트 0.49%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대선 토론, 개인 소비 지출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 속에 외국인과 기관이 수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했는데 기관이 2,409억을 수매수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은 317억을 수매수했습니다. 코스닥은 840.44포인트 0.21% 상승 마감했는데 외국인이 239억 순매수하면서 외국인 순매수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기관은 59억을 순매도했습니다. 미국의 첫 TV 대선 토론과 또 개인 소비 지출 PC 미국의 5월달 물가 발표가 오늘 밤에 이제 9시 반에 발표가 되고 미국 첫 TV 대선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 토론이 이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10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을 텐데요. 물가 발표도 대기하면서 이 방향성이 부재한 가운데 관망석 속에 이제 좀 상승 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76.70원 0.66%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잠정치가 상회를 했지만 이 주간 고용지표 둔화에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테마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 종합물류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영 입수 SCFI 발표를 앞두고 해상운임이 상승 전망 소식에 STS 그린로지스, 대한해운, 흥하해운, 동방이 급등하는 해운 종합물 관련 물류 종목들이 반등했습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장동대표 유튜브 직장인 바닥주로 말씀드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28일 오늘이죠. 상하이 컨테이너 뉴스 SCFI 발표를 앞두고 해상 운임 상승 전망이 이제 부각이 됐는데 최근에 가자지구 전쟁의 여파로 수에즈 운하의 통행 차질이 지속되고 있고 파나마 운하에서도 극심한 가뭄으로 이 통과 선박 수가 줄어들음에 따라서 해상 운임이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이 중국발 컨테이너선 수요 급증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지난 21일 기준 SCFI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3,475.60으로 11주째 상승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이날 오후 6월 28일 기준상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가 발표가 됐는데 운임 지수는 이제 3,714.32로 전주 대비 2,238.72포인트 상승하면서 12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는 모습입니다. 수산 음식료 업종 일부 종목들에 더 반등이 있었습니다. K푸드 열풍 지속 속에 풀무원, 동원 F&B, 사조 대림, 사조 시푸드, 한성기업, CJ 제일제당 등 수산 음식료 업종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 해외 시장에서 냉동김밥, 불닭볶음면, 김 등 K푸드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면서 또 여기에 K만두도 미국 방송에서 SNS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CJ 제일제당의 비비고 찐만두가 미국 지상파 ABC 채널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서 소개됐는데 미국 SNS에 인기를 끈 데 이어서 지상파 방송에까지 등장하면서 대중적인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는데 지난 1분기 비비고가 미국 B2C 만두 시장에서 42%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등지를 공고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한 증권사에서는 이제 풀무원에 대해서 올해 하반기와 미국, 일본, 중국의 해외 법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미국에서는 두부와 아시안푸드의 매출 성장과 원가 절감을 통해 실적이 향상되고 있고 일본은 두부바 매출 비중 확대와 주력 제품 또 가격 인상을 통해서 또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는 분석입니다.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의 반등이 있었습니다. AI 확산, 인공지능 확산 속에 유리기판 시장 개화 기대감에 SKC, 기가비스, YC캠, FNS테크, 필옵티스, HB테크놀로지 등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서 반도체 칩 성능의 고도화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를 대처할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이고 유리기판이 이 반도체 전 공정에 집중된 부하를 줄이고 기판 자체 역할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꼽히고 있습니다. 유리기판은 표면이 매우 미끄러워서 회로 패턴 형상, 레이어 쌓기에 보다 유리하고
적증 세라믹 커패시티 MLCC와 같은 수동 소재를 유리에 내장할 수 있어서 표면에 더 많은 해로 집적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유리기판이 가능성을 보이면서 이를 구성하는 생태계도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데 베어클래스를 받아서 1년의 제조 공정을 거치는 기판 기업이 SKC 자회사 엑솔리스, 일본 이비덴 나이니 본 프린팅 DNFP, 삼성전기가 이렇게 꼽히고 있고 또 대만 유니마이크론이나 오스트리아 ATNS도 이 시장에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TGV 공정을 위한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필옵티스가 꼽히고 있고 캠트로닉스가 독일 LPFK와 손잡고 TGV 식각 공정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밖에 구리 도금용 강강액 유리 코팅제를 개발하는 YC캠 검사 장비 부문의 기가비스 HB 테크놀로지 등도 유리기판 관련주로서 거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도체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오늘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오후에 삼성전자가 메모리 제조 라인의 최대 생산 설비 가동률을 상승하면서 주문인 소식에 JMB가 상한가, 인텍플러스, 주성엔지니어링, 네오셈, 서진시스템, 오키스전자, 레이크 머티리얼즈, TCK, 윈팩, IA 등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였습니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생산량을 적극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HBM, 고대포 메모리와 최선단 제품으로 공정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 내년에 레거시 메모리 생산 능력이 매우 이례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전망 때문에 풀이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전자 이 메모리 사업부 내에서도 이 D램과 낸드 모두 최대 생산 기조로 가야 한다는 논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메모리 가격 변동세와 무관하게 우선 생산량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랍니다. 또 실제 삼성전자가 이달 중순 메모리 생산 라인에 정지 로스를 다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또 오후에 반등이 있었습니다. 올해 OLED 패널 시장 매출 12% 증가 소식에 주성엔지니어링, LG디스플레이, V1텍, KPS, TSE, P&H테크, 덕산네오룩스 등 OLED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해 OLED 패널 디스 시장 매출이 12% 증가하면서 440억 달러, 약 61조 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OLED 태블릿과 모니터 시장의 급성장이 전체 시장 매출을 확대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OLED 태블릿 시장은 애플의 신형 아이패드 프로 출시로 인해서 올해 매출이 전년 대비 632%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OLED 모니터 시장 또한 판매량이 80% 늘어나면서 매출이 4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OLED 스마트폰 시장 매출이 전년 대비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플렉셔블 OLED와 폴더블 OLED 시장 매출 증가율은 각각 13%, 26%로 전체 시장 대비 가파른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 증가와 스마트폰 수요 구조 회복 전망 소식에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주, 아이폰 관련 종목들의 일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서진시스템, 하이소닉, 세경하이테크, 이렌텍, 시노펙스, LG디스플레이, 프로텍, 하이비전 시스템, KH바텍 등 스마트폰, 갤럭시 부품주, 아이폰 테마들이 상승했는데요. 최근 중국 스마트폰 수요 둔화 우려와는 달리 올해 올 판매는 전년비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5월달에 이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이 9,430만 대로 7.8% 증가를 했고요. 4개월 연속 전년비 증가세에 시현했고 중국과 유럽의 판매 개선이 주된 원인이라고 설명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 하반기와 2025년 내년에도 이 원 디바이스 AI 등에 힘입어서 판매 회복에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삼성전자가 2천만 대의 판매량을 기록해서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달성했고 갤럭시 S24도 전작보다 약 8.2% 판매가 증가하고 있고 애플은 가격 인하 영향으로 5개월 만에 전년비의 판매 증가세 전환된다고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또 중국 스마트폰 우려는 이 과도하고 스마트폰 수요 구조적 회복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 판매 둔화와 재고 증가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확대되지만 당사는 단기적인 판매 동향보다는 올해 하반기 내년에 AI 기능을 적용한 신모델 출시로 스마트폰 수요의 구조적 회복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AI 의료기기가 허가 기준 완화 추진에 의료기기와 의료 AI 일부 종목들이 반등이 있었습니다.
DNA 링크, 엔젠 바이오, 비노, 에스메디, 디알텍 등 일부 의료기기, 의료 AI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요. 국내 인공지능 AI 의료기기 허가 기준이 FDA, 미국 식약처와 비슷하게 개선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존 허가 규제를 간소화하고 가격 상한선 설정을 유예하는 기간은 또 2배로 늘어나며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호법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설정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AI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구 이런 것들을 이제 혁신적인 의료기기 제품의 허가를 결정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이러면 이제 9월께 행정행으로 실시하고 막판 조율에 나설 사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서 최근 결정이 났고 복지부와 행정애고 상세 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9월로 계획을 해놨지만 현재 의료 대란 확산세에 따라 더 늦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엔터, 음악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엔터 4사 모두 상반기 대비 하반기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는 모습이고, 하이브는 이제 BTS 멤버들의 전역 및 활동 재개에 대해 이버스 수익화라는 이벤트가 남아 있고, 또 SM은 3분기 공연 확대와 기타 자회사 적자 축소가 기대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JYP는 이제 스트레이키즈 활동이 하반기에 몰리면서 하반기 이익이 상반기 대비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밝히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 상장 첫날 흥행 등의 이제 웹툰 관련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일부 다 차익실에 나오면서 다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관련적으로는 이제 네이버, 미스터 블루, 핑거스토리, 대원미디어 등 웹툰 관련 종목들 이제 차익실현으로 다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이버 웹툰 모기업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현지 시간으로 이제 상장을 했는데요. 이 첫날 공모가보다 9.52% 높은 23달러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한편 네이버 웹툰이 이번 상장을 통해 조달하게 되는 자금은 약 4,400억원 추산되고 있고, 네이버 웹툰은 조달한 자금으로 AI 등 미래 기술 개발과 양질의 IP 확보 등에 투자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기재부 밸류업 활성화를 위한 배당 기업 세부담 완화 추진 소식에 저PBR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JB금융지주, 신한지주, 미래에셋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 대상홀딩스, 하나 등 은행, 보험지사 등 저PBR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국제유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정유, LPG, 도시가스들이 상승했는데 SK이노베이션, GS, 흥구석유, 중앙에너비스, GSE, 대성에너지 등 정유, LPG, 도시가스 관련 종목들도 상승했습니다. 장동호 비례스탁 전화번호는 166-3797입니다. 끝으로 장동호 대표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도 꼭 해두시기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아래 보면은 공유가 있습니다. 공유, 소개 링크 많이 부탁드리고요. 유튜브 장중 라이브 무료 방송 진행하고 있으니까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도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남은 시간 평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